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요, 코일 내부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코일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 갖다 놓습니다.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석을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놔요. 자석이에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석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운동을 시켜요.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겠죠.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집니다.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면은요. 그랬을 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 전류의 이름은 이제 유도 전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자석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석을 갖다가 이제 코일에 접근을 시키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요. 코일 내부는 이제 여기 단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자속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N극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력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기력선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면은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겠죠. 예, 이렇게. 요때는 지금 이 자기력선이 지금 3개밖에 통과를 안 하지만 여기는 지금 5개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변하게 되면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해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가 흐른 거예요. 어떻게 흘러요? 아래쪽으로 증가하니까 이놈이 그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면서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려고 유도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 색깔로 그린 거는 뭐라고요? 요 주황 색깔로 그린 것은 유도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코일 단면적, 여기 동그란 여기 단면적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했죠. 그쵸? 자속이 증가하면은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유도자기장을 만들고 유도전류가 흐른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소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코일은 그대로 냅두고 자석을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 돼요. 자석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N극에서는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처음 그림하고 이제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처음 그림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안 통과한다고 할게요. 처음 그림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그 자속이 감소했죠. 그렇죠? 자속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변화란 말이에요. 감소하는 것도 변화예요. 자속이 감소하면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근데 아까는 이제 좀 반대로,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걸리적거리네. 예, 요놈은 이제 요렇게 좀 사이드로 좀 빼고요. 아까와는 반대로 유도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래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했죠. 그렇죠? 감소하니까 그거를 보강하려고 아래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생성을 하더라. 뭐라고요? 유도 자기장을 생성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다.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속이 감소해요. 그럼 아래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면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런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이 증가해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단면적.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해요.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게. 이쪽이 증가해요. 그럼 얘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게 감소하죠. 감소하면은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고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가하면은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면은 그거를 보강해 주려고 하고요. 뭔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석이 접근할 때와 후퇴할 때 자석의 변화가 반대니까요. 유도 전류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석을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코일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유도 전류가 계속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제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자석이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인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 정의를 보시면은 코일 내부에 자석의 변화만 생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자석을 움직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부에 이 자석만 변화하면 되기 때문에 자석은 가만히 냅두고 코일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돼요. 예, 코일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돼요. 그래도 상황이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만 있으면은 이 코일 내부에 자석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공식 없이 말로만 좀 설명드리면은 이 유도 전류가 언제 더 잘 흐르냐, 더 세게 흐르게 되냐면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할수록, 그 다음에 코일이 더 이제 지금 하나지만 많이 감겨 있을수록, 그럴수록 유도 전류는 더 세집니다. 다시요. 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는 더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또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수록 더 강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뒷시간에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식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 내용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